유럽 에너지 위기를 구한 한국 조선업 FSRU 기술의 승리. 러시아 가스관 중단 사태에서 한국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다. 위기의 시작.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2025년 1월 1일 50년간 이어져 온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이 끊겼습니다.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천연가스 수송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이를 역사적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러시아 가스의 자국 영토 통과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된 에너지 전쟁의 정점입니다. 전쟁 발발 전까지 유럽연합 전체 가스 수요의 40% 이상이 러시아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유럽 사람 10명 중 4명이 사용하는 가스가 러시아산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가스 공급을 무기화했고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2022년 겨울 유럽 전역에 에너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독일은 공공수영장 온수를 중단했고 프랑스는 에펠탑 조명을 조기에 소등했으며 이탈리아는 에어컨 온도를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터미널 부족 문제. 러시아 파이프라인이 끊긴 후 유럽은 미국과 카타르로부터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LNG를 사용하려면 영하 162도로 냉각된 액화가스를 다시 기체로 전환하는 제기화 터미널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유럽의 이러한 터미널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파이프라인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LNG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전쟁 발발 전까지 LNG 터미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육상 LNG 터미널을 새로 건설하려면 5년에서 7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유럽은 당장 다가오는 겨울을 버텨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의 FSRU, 부유식 LNG 저장 및 제기화 설비 기술이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게임 체인저, FSRU의 등장. FSRU는 바다 위에 떠있는 300m 길이의 거대한 선박으로 항구에 정박하여 24시간 쉬지 않고 영하 162도의 LNG를 녹여 육상 가스관으로 공급합니다.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배만 항구에 배치하면 즉시 가동이 가능합니다. FSRU의 결정적 장점은 속도입니다. 신규 건조 시 2에서 3년이면 완성되고 기존 LNG 운반선을 개조하면 1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7년을 기다릴 것인가, 2년 만에 해결할 것인가. 유럽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의 LNG 수입 용량이 42%나 증가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는 육상 터미널 건설이 아니라 FSRU를 각 항구에 배치한 결과입니다. 현재 독일 해안 곳곳에는 한국산 FSRU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렐름스하펜, 브룬스비텔, 루브민 등의 독일의 주요 항구에서 한국이 만든 FSRU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택받은 4가지 이유. 첫 번째, 극저온 기술력. LNG는 영하 162도입니다. 북극 한겨울이 영하 40도인 것과 비교하면 4배나 더 추운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일반 철판이 유리처럼 깨져버립니다. FSRU를 만들려면 극저온에서도 견디는 특수 모재 기술과 열 교환기를 통해 얼음가스를 안전하게 녹이는 기술이 필수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H대현대의 하이레그스 시스템, 삼성중공업의 S레그스 시스템 등 한국의 독자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시스템은 기존 대비 에너지 소비를 5%나 절감했는데 20년에서 30년 운영 시 이 5%가 수천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정확한 납기 준수. 한국 조선소들의 공정 관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수천 명의 기술자가 필요한 복잡한 작업에서도 한국은 약속한 날짜를 정확히 지킵니다. K2 전차를 폴란드에 약속보다 빨리 인도했던 것처럼 조선업에서도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유럽이 겨울에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납기를 못 맞추면 재앙이 됩니다. 중국 조선소는 가격이 한국보다 20% 정도 저렴하지만 약속한 날짜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 유럽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사이버 보안. 2026년 현재 이 요소가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FSRU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최첨단 제어 시스템이 들어간 정교한 설비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제기와 효율을 최적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만리합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가스 공급이 끊깁니다. 유럽 입장에서 중국산 제어 시스템을 자국 에너지 인프라의 심장부에 설치하는 것은 안보상 위험합니다. 기술력 격차도 2년에서 3년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유연성과 미래 대비. FSRU의 숨은 강점은 유연성입니다. 육상 터미널은 한 번 지으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쓸모 없어지면 돈을 땅에 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FSRU는 배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 다른 항구로 옮기면 됩니다. 실제로 2025년 독일 무크란 터미널에서 수요가 감소하자 FSRU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완전히 필요 없어지면 LNG 운반선으로 전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자산이 완전히 매몰되지 않습니다. 한국조선 3사의 시장 장악. H대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3사가 전 세계 FSRU 건조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H대현대는 하이레그스 독자 기술과 오션와이즈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선박의 탄소 배출량과 제기화 효율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합니다. 2026년 영업이익률이 15%인데 조선업에서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분야의 강자입니다. FLNG, 부유식 LNG 생산 설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S게스 시스템은 글리콜이라는 특수 액체를 사용해 해수 부식을 방지합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토탈솔루션이 강점입니다. 배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기화 시스템, 제어 시스템, 운영 및 보수까지 모두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2025년 싱가포르 최초의 FSRU를 4억 1,300만 달러, 약 5,400억 원에 수주하며 단일 FSRU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이들 3사의 총 수주액은 350억 달러, 약 46조 원에 달하며 이 물량을 소화하는 데 앞으로 3, 4년이 걸립니다. 유럽의 딜레마, 미국 의존도. 유럽연합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40%에서 12%로 급감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러시아산 LNG 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났더니 이번에는 미국 LNG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유럽의 미국산 LNG 수입량이 81BCM으로 전체 LNG 수입량의 반 이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에너지 의존도를 지렛대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유럽이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이를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해석하며 유럽은 단순한 목표라고 주장하며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는 유럽 소비자들이 연간 500억 유로, 520억 달러의 추가 가스 비용과 700억 유로의 추가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SRU의 진짜 가치, 에너지 주권.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산 FSRU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FSRU는 특정 국가의 가스만 받는 시설이 아닙니다. 미국 가스가 비싸지면 카타르 가스로, 카타르가 안 되면 호주나 아제르바이잔 가스로 공급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육상 터미널은 특정 항로와 공급자에 맞춰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FSRU는 바다 위에 떠 있어 어디서 오는 LNG든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 FSRU가 유럽에 주는 것은 단순히 가스를 녹이는 기능이 아니라 공급망 유연성, 즉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을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에너지 주권입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 암모니아 레디. 국제에너지기구와 에너지경제분석연구소는 2028년경 전 세계 LNG 과잉 상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타르와 미국에서 대규모 LNG 생산 시설이 동시에 완공되면 LNG가 넘쳐나고 가격이 떨어지며 신규 FSRU 주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로 장기적으로 가스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가스는 석유, 석탄에서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미 이를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인도되는 신규 FSRU는 대부분 암모니아 레디 선박으로 건축됩니다. 암모니아 형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해 놓는 것입니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운반하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미래의 청정 에너지이지만 부피가 커서 운반이 어려운데 암모니아 형태로 전환하면 운반이 쉬워집니다. 지금 FSRU가 LNG를 녹여 가스로 만들듯이 나중에는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